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 안보 관련 소식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 뉴스 알려드리겠는데요. 요즘 아프가니스탄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이 인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우리 한국 공군 수송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협조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지금 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좀 우려가 되는데 관련 소식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탈레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의 구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밑 경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중국 시진핑 체제 전복을 겨냥한 차이나 미션 센터 설립을 직접 지시하고 대중국 공작을 강화하고 있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장 CIA 국장이 흑비리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들어가 탈레반의 실질적 실세인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황급히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현지 시각 8월 23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들어가 탈레반의 군 지도자이자 탈레반 권력 서열 2위로 알려진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극비리의 회동을 가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정보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시각 2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번스 국장이 아프가니스탄을 찾은 것은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이후 처음이라면서 이번 회동의 목적이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탈출작전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은 이 회동이 있었던 23일 오후 성명을 통해 외국군 철수 시한을 31일로 못 받고 24일 추가 성명을 통해 자국민의 카불 공항 진입과 국외 탈출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미군도 현지 시각 23일 하루에만 1만 2천 명의 인원을 탈출시키며 탈출작전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어 번스 국장이 탈출 시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바라다르를 만났다는 관측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바라다르는 지난 2010년 CIA와 파키스탄의 합동작전으로 체포되어 파키스탄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CIA가 도하 합의를 위해 파키스탄을 직접 압박해서 석방시킨 뒤에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인물이 CIA 국장과 극비 회동을 가지면서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즉각 탈레반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8월 24일 카불 주재 중국 대사를 탈레반 고위 인사 중 하나라는 압둘 살람 하나피와 만나게 했는데요. 하나피는 탈레반 정치사무소 부소장으로 바라다르의 부하이자 권력 서열이 크게 밀리는 인물로 평가되어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CIA 국장, CIA가 이 바라다르를 체포를 했었고, 오바마 시대의 CIA죠.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CIA가 이 바라다르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C-27 수송기에 태워서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장악지역 공항으로 데려다주고, 그때 축제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바라다르가 그 서열 2위지만 지금 대외 작업을 다 바라다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하고 도하 합의를 했던 그 합의 당사자가 이 바라다르이기도 하고, 또 지난달에 7월 달에 중국 텐진에 가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같이 또 뭔가 회담을 했던 그 당사자가 또 바라다르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외 업무를 전부 이 바라다르가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 이 바라다르가 CIA 국장을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중국 큰일 났죠. 왜냐? 중국 입장에서는 이 탈레반이 다시 아주 활성화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고 그리고 이슬람을 탄압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중국, 이것을 규탄하고 그럼으로써 지금 ETIM, 그러니까 이 이슬람을 복원시키자 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신장 위구르에서 진행되고, 그걸 터키에서부터 많은 이슬람 세력들이 도와주고 있고, 이런데 그 ETIM에 탈레반이 가세를 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최악의 상황이죠. 그리고 탈레반이 그동안 군수 물품을 들여오고 할 수 있었던 그 자금 원동력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그 아편하면 중국은 또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해군이 이번 주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각각 마약 차단 훈련을 했습니다. 그 마약 차단 훈련이 뭐 대상이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들어오는 아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정도로 중국은 아편 그러면 뭐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레반, 아편, 그리고 ETIM을 통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가서 뭔가 전복 작업을 하는,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 제일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공작을 주관할 수 있고 펌프질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CIA 국장이 이 바라다르를 만났다. 중국 입장은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도 대사를 통해서 즉시 빨리 뭐 선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봐 했는데, 높은 사람, 되게 높은 사람 못 만나고 한 거 보면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것이 궁금하기도 한데, CIA 입장에서는 탈레반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개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마수드 장군이 북부 지역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병력을 모아서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데, 마수드 장군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원해달라. 탈레반이 전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하고 나면 다시 테러리스트의 인큐베이터가 된다 라고 지금 하고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회적으로 뭐 미국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뭐 한 2단계 세탁을 해서 계속 군수 물품을 대주고 자금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면 탈레반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거 그러니까 만나서 마수드의 북부 동맹군을 내가 좀 지원하고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 뭐 바라다라 아니 그거 아니고 잠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탈레반 정부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안 받고는 사실은 미국의 스탠스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입장에서 바라다르가 과연 미국의 제안을 뿌리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탈레반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적대적인 정책을 들고 나온다, 중국은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 회전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신장 위구르하고 국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지켜보겠고요. 역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일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해왔던 아프가니스탄인 380여 명을 군 수송기 편으로 국내 입국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주권 부여도 추진됩니다. 이들이 수용될 예정인 해당 지자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외국군 철군 시한이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과거 한국과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과 그 가족 등 380여 명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방안을 확정하고 군 수송기를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정문 외교부 제2차관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간인 380여 명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다 라며 이들 가운데에는 어린이 100여 명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이들이 수년간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코이카,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라며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수년간 이들이 한국과 협력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우리나라를 도운 이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타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인데요. 정부는 이들에게 도착 직후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6주간 머물며 장기 체류 비자를 내주고 영주권을 부여해 국내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수용 대상 지역인 진천군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송기섭 진천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이나 혁신도시 이미지 실추, 지역경제 침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정부에 대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를 핑계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영국 항공모함은 막은 정부가 도의적인 책임을 운운하며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거 수용하겠다는 발표, 국민적 반발과 방역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도의적 책임도 지면서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방향으로 차후 상황을 관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군이 주둔하고 또 그 이후에 재건팀이 있을 때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했던 사람들 이제 데리고 오겠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뭐 저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들을 데려옴에 있어서 안전은 극도로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세 번째 소식에 그 답이 나와 있고요. 이들을 데리고 옴에 있어서 지금 이 파키스탄의 이슬람아바드에 옮기고 거기에서 데리고 오는 이런 이제 방식을 취하는데 과연 이런 방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가? 이런 거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인권 선진국. 이 한국의 인권이 문제가 되어서 이 문재인의 인권 의식 이게 문제가 되어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던 치욕적인 나라가 인권 말살의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인데 무슨 인권 선진국이냐 이런 말 하고 싶으면 대한민국 정부 인권 지키고 이야기해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데리고 옴에 있어서 그러면 이 380명이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뭐 아주 우리에게 프렌들리한 사람이고 탈레반이나 이런 다른 뭐 이 그 테러 조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군이 수송기를 보내 우리나라에 협조했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 380여 명을 데려오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지에 가는 군이 긴장해야 할 소식입니다. 난민 사이에 섞인 테러리스트들이 탈출 여객기를 납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자국민 철수를 위해 급파한 여객기가 카불 공항에서 난민들을 태우고 이륙한 직후에 무장한 괴한들에 의해 공중 납치됐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8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카불 공항에 급한 주민 대피용 여객기에서 발생했는데요. 사건 관련 브리핑에 나선 우크라이나 외무부 예브게니 예닌 차관은 신원 미상의 무장한 범인들에게 여객기가 납치되었으며 현재 이 여객기는 이란으로 갔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응팀을 꾸려 이란 측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우크라이나는 자국민 철수를 위해 카불로 보낼 예정이었던 추가 3편의 여객기 파견을 취소하고 사실상 자국민 탈출 작전을 포기하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객기에 탑승한 인원은 31명의 우크라이나 국적 시민을 비롯해서 총 8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크라이나에 협력한 인원을 가장한 테러리스트가 국제사회에 무엇인가 요구하기 위해 해당 여객기를 납치해 이란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정부는 자국에 들어온 이 납치 여객기에 대해서 사흘째 그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아프가니스탄 현지 주민들은 특별공로자로 명명하고 군 수송기를 이용해 국내로 데려온다는 군 보안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큰일이죠. 자, 38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을 특별공로자로 지정해서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또 이들은 그때 문제가 없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군의 공중급유기, 시그너스 공중급유기를 포함한 수송기 세대가 지금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한 대의 여객기, 앞으로 추가 3편을 더 보내서 4대의 여객기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여객기에서 총 83명이 탄 사람 중에서 31명은 우크라이나인, 나머지 52명이 아프가니스탄인인데 협조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태워왔는데 그 52명 중에서 테러리스트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여기도 그들에게 협조하고 있을 때 문제없고 이런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탔더니 하이제킹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란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납치자들은 어떤 지금 요구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들은 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 이들은 뭐 전수조사 해가지고 야, 뭐 저 사람 괜찮아 안 해봤을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 한국군 수송기에 우리 좀 무장 경호병들이 좀 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수송기 특히 공중급유기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로 와야 할 분들이 못 오는 사고가 생길 수가 있죠. 지금 이란으로 간 거 보니까 뭐 탈레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카타이브 헤즈볼라
계열의 그런 조직원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로 가버리면 자기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헤즈볼라 계열은 다 이란이니까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탈레반 정부는 24일 날 성명을 발표해서 자 지금부터 우리 아프가니스탄인 해외 도피 안 돼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 지금 데리고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탈레반 정부하고 입장 고려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외교당국이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오고 나서 탈레반 정부 아니 우리 지금 성명 발표했는데 한국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380명 중에 52명 중에서도 이런 하이제킹하는 테러범들이 있었는데 380명 중에서 한 명도 없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있어도 제압할 수 있는가? 무장병력이 타서.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보도가 우리 한국 언론 그 어디에도 안 나오죠. 여러분들 이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 왜 안 나오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세대의 수송기, 군 수송기를 보내는데 그 수송기를 보내는데 뭔가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까봐 이런 엄청난 사고를 혹시 숨기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걸 이제 러시아 타스 통신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이 뉴스를. 그래서 우리 정부가 혹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숨겨서 뭐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통신사들에게 억제를 부탁을 했다라면 그로 인해서 만약에 뭔가 다른 일이 또 발생을 했다면 그거 다 정부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아무 일 없이 데리고 올 분 다 데리고 오는 그런 작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